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초등 고학년을 위한 겨울방학 공부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신났죠? 12월에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방학도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뭔가 즐거운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고민이 많죠. 다음 학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실 거고요. 특히 초등 저학년보다는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께서는 더욱더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놀기만 할 수는 없다. 슬슬 공부도 해야 하고 사춘기를 또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와 정서를 한 번에 잘 잡아야 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학부모님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들은 중학교를 준비를 해야 되죠. 예비 중등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나중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그러니까 즉 내년은 한 학기가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 사과 이 5과목을 정말 골고루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자, 초등 때는요, 전 과목을 골고루 잘 경험해보고 열심히 해보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과목들은요, 바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 지탱을 해줘야 나중에 중등, 고등에 가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위에 차곡차곡 잘 쌓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올라가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연계는 되지만 다시 리마인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생이라면 현재 자기 학년에 충실히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방학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학습 결손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4학년이다. 그러면 4학년 교과 과정에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에 다음 5학년이 되기 전에 4학년 때 공부했던 것 중에서 아이가 부족한 것들을 잘 채워서 5학년을 넘어갔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요. 다음 학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 학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는. 자, 겨울방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겨울방학에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는요. 반드시 다음 학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냥 자유롭게 보내고, 여행만 다니고, 이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인 것 같아요. 보통 여름방학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체험이나 경험들은 여름방학 때 이용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겨울방학 때는 독서와 공부, 그리고 운동,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에 집중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초등학생도 있으실 텐데요. 아마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학 때 놀아야지. 무슨 또 공부해요. 저도 늦잠 자고 싶어요. 아니면 뭐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싶고, TV도 보고 싶어요. 물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평소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의 양을 조금만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학기 중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숙제를 했다면 방학 때는 1.5배에서 2배 정도 늘리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왜냐?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의 관건은 뭐냐면은 바로 이 오전 시간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겨울방학의 학습 양이 결정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또 우리가 사춘기라는 또 중요한 숙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뭔가 이렇게 신경의 변화, 신체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잘 다스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요, 또 엄마와 자녀와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이를 좀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과목별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공부 방향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왜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이니까요. 그렇죠? 초등 고학년이요. 힘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갑자기 학습량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초등 저학년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학년은 4, 5, 6학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중학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중학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학년, 고학년 구분했을 때, 자, 4학년 느낌이 어떠세요? 고학년이 이제 진입하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은 엄청 불안해 하실 거예요. 이제 4학년 들어가니까 수학도 해야 될 것 같고, 영어도 뭔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책은 많이 읽히려고 했는데, 읽은 게 별로 없네? 다시 열심히 읽어야 되나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또 과목은 많을까요? 다행히 3학년, 4학년 과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5학년 올라가면서 과목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4학년 학부모님들은 또 5학년 올라갈 때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부담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늦게 오죠. 그러면 또 이제 늦게 오는 만큼 또 학원 시간도 또 많이 늦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스케줄 관리나 건강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초등학교 6학년은요, 나중에 이제 예비 중등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거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과목은 바로 국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요, 이번 겨울 방학 때 내 아이에게 어떤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아이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엄마 혼자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셋이서 가족회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어떤 과목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실력을 올리고 싶은지 아이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이의 의사도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보기에는 야, 보통은 1, 2학년 때는 국어를 많이 하고 3, 4학년 때는 영어를 많이 하고 5, 6학년 때 수학을 많이 한대. 그러니까 너는 지금 4학년이니까 영어를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기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집중을 하게 가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긴 하는데, 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지만 만약에 수학 선행을 하는 친구들 있죠? 네, 그러면은 4학년이지만 6학년이나 중1 수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은 무슨 과목에 집중해야 되죠? 수학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수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현행 기준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을 배우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수학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난 이번에 과학을 열심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죠. 과학? 수학도 안 되는데 과학을 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관심사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가 이번 방학 때 집중해서 해야 할 과목은요, 저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두 과목을 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 집중할 과목을 정하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그 과목들을 조금 더 이제 실력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런 결손 과목들을 하나를 정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이는 과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번 방학 때 우리 과학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엄마가 보기에는 네가 수학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수학도 조금 채워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거를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잘 해보겠다고 이거 찔끔 저거 찔끔 또 저거 찔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실력이 확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의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국어를 만약에 이 아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인데 국어가 중요하긴 하죠. 저도 항상 강조를 해요. 여러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어인데 항상 영어와 수학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방학 때 최소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학습량 정도는요. 바로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해요. 국어, 교과, 수록도서 읽는 겁니다. 우리 보통 국어 교과서 뒷편에 보시면은 수록도서 목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록을 참조해서 읽혀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구매해야 되나요? 빌려봐도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그건 상황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바쁘신 분들은 구매해서 보시죠. 또 도서관 가면 또 없어요. 방학 때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수록도서 하나 있는 거 제가 추천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국어 문제집을 한번 훑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음 학년에 풀어야 할 문제집을 우리가 미리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미리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등 고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국어 문제집들이 뭐 우공비나 해법 국어나 완자, 한끗 정도를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뭐 100점 맞는 시리즈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집을요, 아이와 함께 고르세요.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몇 가지 문제집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가 보기에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재미있어야 한다. 이게 먼저고요. 우리 아이는 이제 편안하고 재미있는 것만 찾을 수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전 사실 한끗 국어 추천드려 봅니다. 조금 문제수가 많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초등 고학년 중에서 그래도 국어에 좀 신경을 쓰고 싶으시다면 한끗 문제집 정도가 좀 풀기에 무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거를 방학 때 미리 다 풀어버리면은 학기 중에 재미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앞부분에 나오는 기본적인 그 설명들 이런 것만 읽어보고요. 모르는 어휘에만 형광펜으로 칠을 하고 그다음에 어휘 찾아보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해법 국어 문제집을 한번 볼게요. 좀 보시면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설명들이 나와요. 그쵸? 이런 설명들에 대해서 다 읽어보는 거야. 하나씩 다 읽어보고서는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문제 꼭 풀 필요 없고요. 엄마 나 그래도 문제 풀어보고 싶어 하면은 기본 문제는 딱 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서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야 이렇게 체크만 그러니까 어휘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국어부터는 어휘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고급 한국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고급 한국어가 뭐예요? 그쵸? 뭘까요? 자, 대부분 한자 어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면 도움이 되기는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교과 수록 도서와 문제집 한번 훑어보면서 어휘 챙겨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독해 문제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국어 학습지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만, 학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독해 문제집 정도는 방학 때마다 한 권씩 푸는 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비문학 지문을 많이 달아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교재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독해력 비타민. 그쵸? 근데 이 독해력 비타민은요. 보통은 1학년이 1단계, 2학년이 2단계, 3학년이 3단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단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학년이지만 5단계를 풀 수도 있고요. 2단계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아이가 볼 수 있는 수준에서 부모님께서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는 아이가 독해력 비타민과 같은 문제집을 조금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합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집은 동아출판에서 나오는 바로
초능력 국어 독해입니다. 초능력 국어 독해는요,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4쪽씩 풀면은 6주 동안 완성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한 권 정도 끝내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단계는 3학년, 4단계는 4학년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은 또 다른 교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어 독해를 해야 할 때 이게 이제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풀어보는 시리즈이긴 한데요. 한번 이렇게 서점에 가셔서 여러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뭐 디딤돌 독해력 문제라든지 각종 출판사에서 독해 문제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아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이들의 보기에 좀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제가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문에 나온 주제를 우리가 비슷한 관련 주제에 대해 책을 읽혀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학 때 읽었으면 좋겠는 전집 하나 추천드려 볼게요. 바로 뭐냐면 이 시리즈입니다. 그레이트 북스의 우리 문학 책시로라는 시리즈인데요. 정말 잘 만든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한 번쯤 경험해 봐야 할 우리 문학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중학교 때 많이 만나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그때 한번 읽어두시면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좀 기억에 더 많이 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우리 문학 책시로 뿐만 아니라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세계문학 책시로 이것도 읽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보시면은 이 시리즈의 전집이 거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빌려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꼭 이 시리즈가 모아놓은 전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낙권으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황수원의 소나기 꼭 이 그레이트 북스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도 나온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고 그 제목과 똑같은 다른 출판사 거 보셔도 되니까 어쨌든 우리 문학 작품 세계 문학 작품을 조금 읽어보자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수학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국어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네, 충분해요. 그 다음에 수학은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방학 때 이걸 꼭 하세요. 딱 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뭐냐면 수학은 방학이라고 해서 특강을 듣는다고 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 있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공부들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겨울방학 때는 꼭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행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요, 이제는 선행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행이요, 반드시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개념 학습을 한번 먼저 훑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단계들이요, 생각보다 진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현행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1, 2, 3학년 때까지는 어찌됐든 했단 말이에요. 근데 5학년 이상부터의 수학은요, 학교 진도만 따라가다가는요, 내 아이가 학교 단원평가를 다 맞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학년 이상부터는 100점이 많이 안 나오죠. 그 전에 미리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보통 6개월 전에 학습하는 것을 보통 예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습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수학이 좀 어려워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가 내신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과목별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특히 수학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별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간의 그런 차이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응용 정도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응용 정도 수준의 수학을 잘 풀려면요. 심화 문제를 경험해 봐야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요. 근데 목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m를 20초에 뛰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평소에 100m를 18초로 뛰었던 아이들
그것을 목표로 달렸던 아이들은요, 100m를 20초에 완주해라 했을 때 조금 수월하게 완주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100m를 뭐 25초 이렇게 뛰었다. 근데 이걸 20초로 당긴다. 그럼 어때요? 굉장히 버겁죠. 그리고 막 전력 질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학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은 문제집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현행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디딤돌, 뭐 기본 응용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아니면은 개념 플러스 유형 문제집들로 아마 구성을 될 텐데요. 그렇게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선행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방학 때 하면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 자기 학년에서 학습 결손이 일어났던 단원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4학년이었어요. 그쵸? 4학년 겨울방학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4학년 단원에서 뭐 각도 부분을 좀 어려워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방학 때 채우시는 거죠. 그래야 다음 학년에 올라갔을 때 학습이 연계되었을 때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다면 꼭 보완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보통 그 힘들어하는 과목 그 단원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응용 문제 풀 때는 사실 잘 몰라요. 다 엇비슷해요. 그러다가 심화 문제를 풀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위 문제를 푼다던가, 최고 수준의 문제를 푼다던가 하면요, 어느 특정 단원에서 유난히 많이 틀리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틀리는 유형도 보셔야 되고, 틀리는 단원도 보셔야겠죠. 그러면은 그 단원들을 다른 심화서를 통해서 그 단원만 집중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 단어를 왜 어려워하는지 다시 전 학년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 아이가 왜 이렇게 건널비를 먹고 하지? 그러면은 그 전에 사전에 우리 아이가 뭐 도형 부분에서 어떤 학습 결손이 일어났던 건 아닐까 하고 그 전 학년 그 커리큘럼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는 각 단원별로 아이들이 골고루 잘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점수로 따져보면요, 한 85점 정도 나오면 그래도 잘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100점 맞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수준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보통은 90점을 목표로 하지만 85점 정도라도 올라왔으면 그래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념 문제가 85점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개념을 다 완전히 확실히 이해를 못한 거기 때문에 개념 문제라면 조금 더 점수가 높아야겠죠. 한 90점 이상 정도는 맞아줘야 응용에서 뭐 80에서 85점 정도가 나올 거고, 심화에서 70점에서 80점 사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심화서 꼭 풀어야 되냐, 아이가 최상위 손도 못 댄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심화서 문제집 수준을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꼭 최상위가 아니어도 뭐 최상위 S를 풀어도 좋고 큐브 심화 S를 풀어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집들을 어쨌든 접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수학에서 중요한 게 부분이 뭐냐면 연산의 완성이에요. 초등 고학년은요, 이제 연산 다 할 줄 알아요. 그쵸? 아이들이 나눗셈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분수, 혼합계산, 분수와 소수의 사칙연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때부터는 속도와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연산에서는 꼼꼼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가끔씩 재미있는 문제를 좀 주세요. 사고력 문제집 같은 것도 주셔도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요거 맨사 수학 퍼즐입니다. 맨사? 내 아이 맨사 아닌데요가 아니라 깊이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시면은 새로워요.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지?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뭔가 수도쿠 같고 뭔가 게임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왜 문제적 남자에 나오는 이제 그런 수학 문제들 같은 것들 같이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런 맨사 퍼즐 같은 것들도 한번 경험하게 해보는 것도 어떤 재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한번 도전해봐서 누가 더 빨리 풀어보나 아니면은 누가 더 정답에 더 가까이 근접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또 우리가 고민되는 과목이 있어요. 사회와 과학이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논술형 평가가 점점 늘어나면서요. 사회와 과학에서요.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3학년 때까지는 100점 많아요. 4학년 때부터는 공부 안 하면 100점 나오기 너무너무 힘든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표현하는 언어로 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등고선 이런 단어를 내가 들었어요. 들으면 알아. 근데 내가 뭔가 글을 쓸 때 등고선이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는 거냐면 그만큼 그 단어를 썼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실히 아는 것들을 내가 표현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사회와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회와 과학은 평소에 독서로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집이나 자습서로만 공부를 해버리면요. 이게 기억에 오래 남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게 이거지 이게 이거지 개념 정리는 할 수 있지만 기억에서 오래 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로 채워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회 같은 것들은요. 그리고 보통 이제 사회에 이제 관련된 학습 전집들이 있어요. 제가 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초등 사회 뒤집기라는 책도 있었고요. 뭐 스마트 생활 속 사회 탐구라는 책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전집들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단행본으로 찾아주시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도서관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사회 분야, 과학 분야 많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방학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은요.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회나 과학책을 스스로 꺼내서 볼 수 있게끔 부모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 사회책이 되게 많다. 우리 이 중에 너가 재밌어 보이는 책 한 권을 볼까? 근데 만약에 아이가 만화책만 보려고 한다면 그래도 전 선택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예 안 보는 것보단 낫긴 하거든요. 이런 책들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10대들을 위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러한 책들은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나라 문화 유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좋겠죠. 이번 방학 때 예를 들어 신라시대의 무엇을 보고 싶다. 그럼 경주에 가서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번 보기도 하고 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는 역사를 싫어해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나는 이번 방학 때 역사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번 방학 때 목표가 예를 들어서 한국사 편지를 완독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권부터 5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5주면 완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의 그런 사회 공부를 할 때에는요.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집은 한 끈 문제집이에요. 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꼭 이거를 안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그런 문제집을 아마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도를 나가면 좋으냐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단원을 읽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학년 1학기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내용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나는 이거 처음 보는데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게 있구나. 벽화는 건물이나 무덤, 동굴, 벽의 장식으로 그린 그림을 말을 하는 거구나. 뭔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런 말이구나, 이렇구나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개념 문제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방학 때 하면 돼요. 그럼 학기 중에 뭘 해야 되느냐? 뒤에 단원평가, 서술형 평가, 평가 문제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용하시고 방학 때 미리 이렇게 한 번이라도 훑어보면 학기 중에 부모님께서 굉장히 덜 불안해요. 굉장히 덜 불안하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모든 단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논술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어를 미리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 단어를 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시험 본다 그러면 그 단어만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어는 공부를 좀 소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방학 때 미리 한 단어씩 훑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좀 골고루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은요. 과학은 실험해보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학원을 보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실험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학교에서도 뭐 실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교육을 이용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유명한 교재, 이제 오투 교재가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 오투 교재이고요. 이것도 미리 아까 사회처럼 이런 기본 개념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추가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과학에서는 혹시 이제 고학년이잖아요. 고학년 때 이제 뭐 교육청이라든지 영재학급이라든지 대학부설이라든지 이제 영재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우리 엄마들이요. 닥쳐서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9월, 10월, 11월이 선발 기간이라면 여름방학 때 뭐 갑자기 영재 학급 특강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여유 있게 겨울방학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과학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떤 주제를 봐야 할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요, 바로 이 책이에요. 1031 과학입니다. 이게 학년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 뭐 4학년이다. 그러면은 요거 4학년 거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실험에 대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 같은 곳에 찾아보셔도 좋고요. 관련된 책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창의력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접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죠. 문장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학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과학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있는 과학을 하고 싶다면 1031 과학 문제집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이번 방학 때 영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요, 영어 듣는 거. 특히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영어 듣기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리딩은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문법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듣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중 듣기라고 많이 하죠. 원서를 이제 오디오북으로 듣고, 그죠? 이해하고 이제 뭐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할 텐데요. 필요시에는 영어 도서관을 이용해도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환경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집에서 아이가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소설을 하나 보더라도 만약에 CD가 있다면, 오디오가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이게 들으면서 같이 이해해서 보면은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를 하신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번 그럼 겨울방학 때 영어에 집중하겠다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독해 문제집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책이죠. 서브젝트 링크라는 교재이고요. 난이도는 아이들 실력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이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지문이 좋아요. 지문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장르,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이 많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중고등에서 필요한 필수 어휘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본문을 그냥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우리 CD가 있잖아요. 이걸 듣는 거예요. 이걸 듣고 또 듣고 이해하고 그다음 읽고 뒤에 문제 풀어보고 단어 보고 그다음에 문법적인 거 물어봤을 때 답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모든 걸 지금 제가 말한 걸 다 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죠.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두 가지 정도 집중을 해서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4학년인데 내년에 이제 5학년 준비를 한다. 내 아이는 과학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과학 실험도 한번 해보고요.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그런 과학 문제집도 한번 해보고 책을 읽고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는 거죠. 대신에 영어 독해는 나는 이번에는 영어 독해 문제집은 안 할 거야. 다음 방학에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미뤄도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겨울방학 때는요, 이 모든 과목을 다 잡으려고 하다가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필요한 과목, 관심 있어 하는 과목, 학습 결손이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하되, 자, 사회와 과학은 책을 많이 읽히고, 그 다음에 문제집의 기본 정도만 읽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게 좋으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는요, 기분 좋게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DVD 같은 거 보게 합니다. 보게 하고요. 약간 여유롭죠, 시간이. 그리고 매일 시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요, 학교 시간표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뭐 9시 10분부터 수업이 시작한다. 그럼 우리 집에 일과도 9시 10분부터 일과를 시작하는 게 전 좋다 생각이 들어요. 방학이라고 해서 매일 늦잠 자고 해이해지게 되면요,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도 3월달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생활 패턴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사회나 과학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단어씩 그냥 쭉쭉 읽어보고 개념 문제 푸는 정도만 하면 좋은데 이거를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을 뭐 사회 문제집을 본다든지 그리고 뭐 수요일, 목요일은 과학 문제집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시면은 아마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중하는 과목들 이제 배분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심 먹기 전에 뭐 11시부터 12시까지는 우리가 학습 결손이 있던 뭐 수학 과목에서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방학을 보내게 되시면요. 정말 지금 뭐 하지? 시간이 많이 남네. 뭐 먹고 자고 놀고 계속 이렇게만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와 함께 생활습관 계획표 플러스 학습 계획표를 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무엇을 공부할 거고 또 언제 어떤 휴식을 가질 건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야 할지 아이와 함께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이요. 한번 공부에 집중해 보세요. 한번 공부에 집중해 보는 그런 경험을 해본다면요. 아이들도 그 경험이 다음 학기로 이어졌을 때 굉장한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맞닥뜨릴 그런 방학들을요. 헛되게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